형사 최진수는 현장에서 또라이 형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독특한 인물이었다. 그는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만큼은 탁월했지만 그의 태도와 말투는 늘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윗사람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상사의 명령을 대놓고 비웃기도 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성격 덕에 수차례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최진수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무기로 삼으며 위험한 사건 속으로 과감히 뛰어드는 인물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전날에 있던 다소 소름 끼치는 살인 사건의 담당 형사로서 밤늦도록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인근 지역의 한적한 주택에서 발견되었는데 사망 당시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날 저녁 최진수는 피해자의 살해된 모습과 온몸에 생긴 고통스러운 상처를 떠올리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번 사건이 그동안 맡아왔던 사건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형사팀 사무실로 다시 호출된 그는 사건 현장에 다시 나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최진수는 악령 같은 게 귀신같이 또 사건에 얽힌 거 아니야? 라며 비웃었지만 내심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차를 타고 사건 현장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하고 있었다. 사건 현장은 오래된 주택가의 한적한 끝자락에 위치한 집이었다. 주택은 낡고 빛바랜 외관에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창문을 타고 올라가 있었다. 밤이라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마저도 흐릿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그 어둠 속에 이상하게 불안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의 경찰이 테이프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진수는 그들과 간단히 눈인사를 나누고 사건 현장으로 발을 들였다. 주택 안은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가득했고 공기는 눅눅하고 키키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의 벽에는 낡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속의 인물들은 먼지와 얼룩으로 인해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적막했다. 피해자는 거실 구석 소파 앞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몸을 비틀어 고통스럽게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극도의 공포에 일그러져 있었다. 시신의 주위에는 잔뜩 흩어진 기괴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무언가를 급히 끄적인 듯한 불분명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더불어 벽에는 알 수 없는 기묘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문양은 마치 의식을 위해 사용된 것처럼 보였고 바닥 곳곳에는 촛농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흔적을 살피기 시작했다. 바닥에 그려진 흔적들과 벽에 남겨진 문양을 보자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군,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사건은 끔찍한 살인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것이 얽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피해자의 가까운 친지들은 피해자가 죽기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는 악몽에 시달리며 괴성을 지르거나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했다. 특히 그의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가 날 따라온다라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하곤 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귀신이나 악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진수는 이런 말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괴담이나 신비한 이야기를 절대로 믿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모든 현상에는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악령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증언을 비웃으며 그저 사건을 해결할 단서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진수는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사건 현장에 서 있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다. 악몽 속의 현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가오며
마치 생명을 가진 듯 서서히 진수를 조여왔다. 그림자가 가까워질수록 그는 뒷걸음질 쳤지만 그림자는 점점 더 빠르게 그에게 다가왔다. 마침내 그림자가 그의 앞에 다다랐을 때 그림자 속에서 손이 뻗어나와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그는 현실로 돌아와 침대에서 소리내어 숨을 내쉬었다. 땀에 젖은 그의 이마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그저 악몽이라고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꿈에서 느낀 공포는 현실에서도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가 꿈속에서 듣던 낮고 으스스한 속삭임이었다. 그 목소리는 꿈속에서 귓가에 속삭이며 그를 비웃고 있었다. 너도 죽을 거야. 끝까지 따라갈 거야. 그 속삭임은 꿈속에서 끝나지 않았다. 낮에 잠시라도 조용해지는 순간마다 그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져 갔다. 차를 운전할 때, 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 혼자 있는 시간마다 그 속삭임은 그를 따라다니며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그럴수록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부터 소름 돋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분명 악령 같은 것은 믿지 않던 그였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얽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 소리에 사로잡혀 가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 예감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사건은 풀리지 않았고 최진수 형사는 여전히 기묘한 악몽에 시달렸다. 피곤에 찌든 얼굴로 사무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진수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장소가 폐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폐교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피해자가 죽기 전 이곳에서 뭔가를 보고 충격을 받은 듯했고 그 후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으니 말이다. 동료들은 그곳이 과거 참혹한 사건의 무대였다는 점에서 꺼려했지만 진수는 사람들의 미신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랜 시간 방치된 폐교는 도시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다. 건물 외벽은 벗겨지고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그 주변은 잡초와 덩굴로 덮여 있어 그야말로 버려진 듯한 인상을 주었다.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주민들은 아이들이라도 근처에 가면 안 된다며 무서워했다. 진수는 폐교의 철문을 열고 들어서며 피식 웃었다. 유령이 나와도 내가 잡을 테니 나와 보라고 해.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용히 교실로 걸어 들어갔다. 복도는 오래된 나무 마루로 되어 있었고 그의 발걸음이 마룻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창틀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잔뜩 얽혀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은 온갖 찬바람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오래된 책상과 의자가 흐릿한 달빛 아래 검은 형체처럼 보였고 그 모습은 더없이 음산했다. 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진수는 미묘한 기운을 느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교실 안에는 한기가 감돌았고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애써 긴장감을 떨치고 손전등을 들어 교실을 비추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책들과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희미하게 아이들이 남긴 낙서들이 남아 있었다. 낙서들은 마치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듯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중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들도 있었다. 그러다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진수는 멈칫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의 뒤편에서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형사라는 직업상 그는 누군가가 따라오면 곧장 반응하는 편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인간의 발걸음과는 달리 기묘하고 불규칙적이었다. 가끔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다가오는 시기였다. 진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복도를 응시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교실을 돌아보려는 순간 복도 끝에 어렴풋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의 형체 같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모호하게 흔들렸다. 진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그림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림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가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서서히 뒤로 물러서며 사라졌다. 그 순간 진수의 귀에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가라, 이곳은 내가 들어올 곳이 아니다. 진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목소리는 마치 그의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했고 그 울림은 교실과 복도에 가득 차 그의 몸을 감싸는 듯했다. 진수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속삭임은 그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그림자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폐교의 복도는 끝이 없는 미로 같았다. 진수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둠 속에서 환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어느새 폐교의 깊은 곳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폐교의 한 교실 문이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문에는 금이 가고 어둠이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진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교실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기이한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낡고 바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주변에는 알 수 없는 형체가 겹쳐져 있었다. 진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얼굴이 왜곡된 듯 일그러져 있었고 그들의 눈은 마치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진수의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느낀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바로 등 뒤에 서서 숨죽이며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등을 돌려 교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은 그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닫혀 있었다. 그가 교실 문을 다시 열려고 할 때 문 너머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복도에서 점점 가까워지며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였다. 그 발소리는 점점 커졌고 진수는 문 뒤에서 다가오는 무언가의 존재를 직감했다. 그는 손전등을 문 아래 틈으로 비춰봤지만 틈새로 보이는 것은 단지 어둠뿐이었다. 그러다 문틈 아래로 갑자기 검고 축축한 손가락이 나타났다.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문을 잡고 서서히 열려고 했다. 진수는 공포에 휩싸여 숨을 죽였지만 이내 이성을 다잡으며 문을 힘껏 닫아버렸다. 하지만 그 손가락은 강력하게 문을 밀어붙였고 문 틈새로 어두운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급히 교실 반대편 창문 쪽으로 달려가서 문과 최대한 멀어지려 했지만 그 순간 귀에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는 내게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와야지.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고 그 울림은 진수의 머릿속을 꽉 채우는 듯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를 조종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그는 자신이 지치고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며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보였다. 그는 급히 창문을 열고 폐교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창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창문 너머의 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의 곁에는 다시 한번 환영이 나타났다. 그 환영은 진수를 바라보며 냉소적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그의 두려움을 즐기는 듯했다. 진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환영과 목소리에 지배당하는 기분을 느끼며 교실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가 복도로 나왔을 때 복도는 이미 그가 들어왔던 모습이 아니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진 미로처럼 변해 있었고 그는 방향을 잃고 말았다. 그는 복도를 헤매며 어둠과 환영에 둘러싸인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이제 그는 단순히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악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최진수 형사는 폐교에서 경험한 소름 끼치는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 없었다. 그날 밤의 섬뜩한 목소리와 그의 눈앞에 나타났던 기묘한 환영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쫓아오던 발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현실과 악몽 사이에서 그를 헤매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진수는 자신이 믿는 논리와 이성이 무너지는 것이 싫었고, 괴담과 같은 소문을 통해 쉽게 겁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새기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폐교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어딜 가든 그를 따라다니는 불길한 존재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그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이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에서 오는 환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분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렬해졌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괴로움은 더욱 심해졌다.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사건 자료를 정리하며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신경은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누군가가 그의 등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시선을 돌려 뒤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창가에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진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사무실에서조차 편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동료들은 그의 기묘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진수는 평소답지 않게 산만해지고 잦은 실수를 반복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밤마다 시달린 악몽으로 인해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동료 형사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진수야, 요즘 무슨 일 있냐?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그의 동료의 말에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 하지만 그의 동료는 진수의 눈빛 속에서 어딘가 초조하고 두려운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말투와 태도는 단순히 피곤해서 나온 것이 아닌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지만 진수의 모습은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안감을 주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진수는 또다시 혼자 남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날은 사무실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는 불이 꺼진 사무실 구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신경을 곤두세우며 사무실 안을 조심스레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려 했지만 그 순간 그의 뒤쪽 창문에 기이한 형체가 비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창문 유리에 어렴풋이 비친 형체는 마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눈과 입이 없는 검은 구멍만 보였다. 그는 놀라서 다시 창문을 바라봤지만 그때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진수는 숨을 고르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리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고 메시지 창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돌아가라. 아니면 너도 잡힐 거야. 그는 이내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핸드폰을 손에 꼭 쥐었다. 누구지? 누군가가 나를 협박하는 건가? 그는 마치 누군가가 그의 내면의 두려움을 꿰뚫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고립되어 갔다. 진수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폐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 마치 그가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단호히 머리를 저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 폐교의 끔찍한 환영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차에 올라 폐교로 향했다. 그의 손은 스스로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도착할 때쯤 그는 온몸이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을 내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숨이 막혔다. 폐교의 철문은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다. 그 문 너머에는 어둠이 깊게 깔려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기이한 한기가 밀려왔다. 진수는 천천히 폐교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여전히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했고 마치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그 소리가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소리처럼 느껴져 진수는 몸을 움츠렸다. 그가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복도 끝에서 다시 한번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 다가오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림자의 형체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다. 검은 연기처럼 흔들리는 몸체, 얼굴 대신 공하게 뚫려 있는 검은 구멍들. 그 환영은 이번에도 목소리를 냈다. 왜 돌아왔지? 너도 잡히게 될 거야.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 퍼져나갔고 진수의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그림자를 향해 비췄지만 그림자는 빛에 닿지 않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손전등의 빛은 그림자를 비추지 못했고 오히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어두운 형체가 더욱 또렷해졌다. 진수는 한 발짝 물러서며 자신의 등 뒤로 기댈 곳을 찾았지만 그의 발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가 발을 내디뎠던 바닥에는 오래된 사진과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사진들은 과거 이 학교에 다녔던 아이들의 사진 같았다. 아이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무표정했고 그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사진을 보고 있던 진수는 그 사진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그림자의 형상과 무언가 연관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의 앞이 아닌 뒤쪽에서 다가오는 소리였다. 진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뒤를 돌아볼 수도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마치 두 갈래로 나뉜 발걸음 소리가 그의 양쪽에서 동시에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어느 쪽으로도 도망칠 수 없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는 그의 심장을 쥐어짜듯 두려움을 고조시켰고 그의 눈앞에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으며 다가오는 형체가 나타났다. 진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자 복도 끝에서 검은 손이 그의 목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손은 허공에 떠 있는 듯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그의 목에 닿았다. 그 차가운 손길은 마치 얼음 같았고 진수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다. 그는 발버둥쳤지만 손의 힘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 순간 그의 귀에 다시 한번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넌 내 것이야. 그는 정신이 혼미해지며 악령의 손길에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었다. 그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자신을 감싸는 환영의 형체였다. 최진수 형사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폐교 복도 한가운데서 악령의 손길에 목이 졸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었다. 눈앞의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 차가운 손이 목을 조여오는 감각이 고통스럽게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 손은 살의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고 마치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차디찬 연기처럼 손가락 끝이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섬뜩한 한기가 밀려들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몸을 비틀며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다. 숨을 쉴 수 없는 공포감 속에서 그의 이성은 점점 더 흐릿해졌지만 오랫동안 형사로서 몸을 단련해온 그였기에 마지막까지 버티려는 본능이 솟아났다. 그는 몸을 뒤틀고 발을 구르며 목을 조이는 손을 떼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썼다. 마침내 그 소나귀에서 벗어날 틈을 발견한 그는 몸을 뒤로 크게 밀어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에 몸을 붙이고 필사적으로 숨을 들이마신 그는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 소리를 느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안도할 틈도 없이 복도는 곧 그의 발밑에서부터 어두운 그림자로 점점 덮여가기 시작했다. 바닥에 깔린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진수는 본능적으로 일어서서 그 그림자에서 멀어지려 했지만 발걸음은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마치 그림자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발밑에서 들려오는 소리 없는 울림과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들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절박하게 소리쳤다. 이런 게 다 뭔지 몰라도 나를 이렇게 놔둘 순 없을 거야.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거라고. 그의 외침은 복도에 무겁게 퍼져나갔지만 곧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기이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폐교의 벽과 벽을 타고 흘러다니며 진수의 머릿속에 박히는 듯한 기괴한 음성이었다. 그 웃음소리는 그의 두려움을 비웃고 조롱하듯이 한층 더 강하게 그의 마음을 잠식해갔다. 여기서 나가려고? 넌 이미 이곳에 속해 있어. 떠나려 해도 너는 이미 내 것이다. 그 소리는 진수의 귀에 직접 울리는 것 같았다. 마치 그의 공포를 즐기는 듯한 목소리였다. 진수는 겁에 질린 채로 자신을 둘러싼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불길한 형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희미한 실루엣에 불과했지만 그중 몇몇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또 몇몇은 기괴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다. 진수는 그 실루엣들이 폐교에서 죽어간 영혼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눈은 차가운 공포와 원한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들은 진수에게 손을 뻗으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휩싸여 무언가를 외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숨을 죽이며 서서히 다가오는 실루엣들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한 진수는 손전등을 다시 들고 그 실루엣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하지만 손전등의 빛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그 빛이 닿는 곳에서 더 짙은 어둠이 일렁이며 그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손전등의 빛은 점차 약해져갔고 마침내 그의 손에서 불빛이 꺼져버리고 말았다. 진수는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본능적인 저항심으로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점점 더 깊숙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그의 몸이 어둠에 점차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그의 귀에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 그래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속삭임은 마치 그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듯했다. 그 순간 진수는 자신이 어둠과 악령의 덫에 완전히 갇혔음을 깨달았다. 그의 모든 저항은 무의미해 보였고 그저 어둠에 잠식당하는 운명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점차 힘이 빠져나가며 자신의 몸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그가 이 사건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였다. 최진수 형사는 폐교의 어둠 속에서 더 이상 발버둥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에 의해 발목이 묶인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 주변을 가득 메운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고 온몸을 감싼 식은땀은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복도를 가득 메운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불길한 형체들이 점차 그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 기이한 존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의 주위를 에워싸며 마치 진수를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듯했다. 진수는 간신히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가 몸부림칠수록 더욱 가까워져 그의 눈앞에서 기괴한 얼굴을 드러냈다. 가장 가까이 있던 형체가 고개를 숙이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마치 진수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 형체는 마치 죽은 이들의 고통이 응축된 존재처럼 그를 향해 무언가를 속삭이며 계속해서 그를 조여왔다. 진수는 그 형체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의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불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 다시 왔지, 최진수 형사? 넌 이미 이곳을 떠날 기회를 버린 거야. 그 목소리는 그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며 그가 붙잡고 있는 모든 희망을 점차 무너뜨리고 있었다. 진수는 그 말을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다시 조용히 속삭였다. 넌 이곳에서 떠날 수 없어. 그 누구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지. 넌 여기 남아야 해. 내가 선택한 결과야. 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절망감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만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어둠에 휩쓸려 무력하게 잠식당할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공포를 직접 마주하게 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때 복도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기이한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형체는 그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들추듯 그가 잊고 있던 장면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것은 그가 형사로서 선택한 여러 가지 선택지들, 그 선택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기억들,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통일지도 모를 순간들을 한꺼번에 떠올리게 했다. 진수는 자신이 형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중에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만 몰두하다가 때로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나쳐왔다. 이제 그는 그 모든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해했나? 내가 그토록 믿었던 정의가 사실은 많은 이들을 외면한 것이었음을. 그 목소리는 그를 더욱 깊은 후회와 죄책감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자신이 형사로서 한 선택들이 오히려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진수는 두려움과 후회 속에서 허공을 바라보며 그가 잃어버린 사람들과 미처 구하지 못한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오랜만에 강렬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외면한 데에 대한 깊은 반성이었다. 그 반성은 그가 그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진정한 마음속의 불안을 일깨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여기에 있을 수는 없어. 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해.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그는 약해진 목소리로 조용히 혼잣말을 했지만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어둠이 서서히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반성이 어둠 속에서 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손길이 그의 목을 다시 움켜쥐며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떠날 수 없다. 내가 떠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 손길은 그를 어둠 속으로 더욱 깊숙이 끌어당기고 있었고 진수는 다시 한번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 가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결코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떠올랐다. 진정으로 내 삶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여야만 해. 진수는 이제 자신이 한때 조롱하던 공포와 괴로움의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목을 조여오는 손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을 자신의 목에 더 깊이 끌어안으며 어둠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어둠은 그를 완전히 잠식했다.